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건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토론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세 가지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강남, 강북 교통격차를 없애겠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선 사통팔달의 지하고속도로망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를 급행하고 지상철을 지하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 진입구에 복합환센터를 구축하여 직행버스와 환승버스를 구분하여 서울 시내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에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세대 지능교통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안전하고 혼잡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강남, 강북 교통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 교통 소외 지역에 철도와 지하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GTX역을 추가하고 KTX 동시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및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고 도심 항공 택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입니다. 서울도시철도 1차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이 2008년에 됐습니다. 그 이후 이제 1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추진돼서 개통된 사업은 우이 신설선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시작은 안 했지만은 확정돼 있는 거는 조기 착공을 하자는 게 두 번째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추가해서 새로운 계획을 넣은 게 철도 소외 지역에 도시철도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난곡선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철도도 필요합니다. 서울시 시민이 서울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철도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신분당선 북부 연장 사업이라든지 수서 용인 사업이라든지 통일로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TX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GTX역은 왕십리역, 시청역, 동대문역, 그 다음에 도봉산역입니다. 네, 앞으로 철도 건설 사업을 특히 경전철 건설 사업을 많이 제안하고 있지만 철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철도를 지하하고 도심을 재생하겠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이 도로를 갖다가 또 지상으로 건설하거나 고가로 건설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 차원에서 도로 확장은 지하 고속도로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고속도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가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IC까지 올해 개통이 됩니다. 약 한 10km 정도 되고요. 동부 간선도로는 강남의 청담하고 강북의 월계까지 약 한 20km 정도 되는데 이게 2026년 목표로 현재 설계와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게다가 더해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통일로 지하는 저 은평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다음 이걸 연결해서 경부고속도로 양재 지하화, 사실은 이게 서초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이 제안을 한 거죠. 그걸 받아들여서 이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통팔달 지하 고속도로만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가 있고 어느 건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는지를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의 세 번째 교통정책 목표가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없애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었으면 세 가지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첫 번째가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수소 차량만 하더라도 디젤 차량이 버스가 1억 2억이면은 수소 차량은 4억 5억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차이만 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만이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다 지자체도 혜택을 보니까 저는 한 7대3 정도로 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다시 이제 디젤 버스의 차량 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충전 문제입니다. 수소 차량이나 전기 차량이나 다 충전해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되고 충전 장소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충전하면 사용한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연구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 수단 교통 퍼스널 모빌리티 때문에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데 몇 번 다칠 뻔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제가 좀 필요하고 비행과 자전거가 공용하게 써야 하고 주차소에도 넣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길거리에 어지러워지는데 이것도 정비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리라 판단합니다. 오 후보님의 경우는 박 후보와 달리 많은 철도 사업 중에서 6가지 사업을 특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써 있는 사업 중에서 6가지 사업을 이제 특정하셨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선정하신 근거가 매우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5년 내 또는 사실은 1년 시장이지만 5년 내 실현 가능한 토대로 선정하신 건지 또는 정책 기조가 해당 노선들의 위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특히 궁금한 것은 6개 사업 중에서 서울 서북 지역에 대한 경전철 사업이 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여러 가지 질문입니다만 한 100초에 맞춰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할 때 2008년 서울시 도시철도 1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취지가 강북과 서부 지역에 경전철을 많이 건설해서 강남북 교통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딱 한 가지 사업만 지금 개통되어 있는데 그게 우이 신설선입니다. 그러다가 한 4개월 전에 서울시 2차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오세훈 후보 때 2008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빠지고 DMC선이 빠지고 나머지 강북 횡단선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조금 연결하는 것은 3개하고 그 다음에 급행하는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준을 제시한 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2008년에 계획했던 게 아직 안 되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강남 강북의 격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에 셋업한 걸 갖다가 계획한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면목선 우이신설이라든지 남곡선 목동선 그리고 서부 쪽으로는 서부선 하나와 요번에 새로 들어간 강북 횡단선인데 서부선은 민자 적격선이 통과되고 진행되고 있고 강북 횡단선은 언급이 안 돼 있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거 공약 중에서 재미있고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 지하화 및 지상 공간 활용화 강화 공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사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019년 8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관악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인데요. 약 소요된 건설 비용이 36억 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오 후보의 공영주차장 지화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0억 원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확보된 예산으로는 주차 면수가 한 545면 정도 되고 건설 기간도 턱없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서울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백조 동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의 형태, 두 번째는 주차장을 어떻게 건설하는지 건설 방식입니다. 주차장의 형태는 그냥 약간 버려진 땅같이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도 있고 방금 사회자가 예시를 들었던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를 파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는 현재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바꾸고 그 위에 땅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투자하는 방법은 공공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사회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비싸게 돈이 드는 주차장입니다. 그게 상부 운동장은 그대로 두고 지상도 아니고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많이 드는 그런 사례고 저희들이 제시한 거는 고수부지, 그 다음에 기존 주차장을 지하로 바꾸고 위를 수익성 시설을 넣어가지고 돈을 재원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짜투리탕, 뭐 예를 들어서 5면 이자 이런 부분까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중물 정도의 정부 재정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공기는 민간 투자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게 지체 상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기를 늦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는 그 지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밑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십자형을 만들든지 지하로 도로를 할 때 사실 한 10년 전에 그 몬트리올을 이제 그 오 후보님이 방문을 하셔갖고 시장 하실 때 그걸 하다가 지금 이제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산된 그 배경이 과연 안전할까? 우리가 진출입할 때 그 안전 문제라든지 내부의 좀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준비하면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철도는 양방향 다 한 터널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하고속도로는 반드시 상골입니다. 한 방향 따로 가는니다. 절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추돌이나 하전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가장 이제 큰 포인트인데 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양쪽 굴에 250m마다 옆쪽 굴로 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750m마다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사고가 났을 때는 1km 이내에서 다 대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구라는 게 역할이 있는데 그게 그 안에 이제 매연을 갖다 빨아당기고 또 좋은 고기를 밀어넣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직구 옆으로 또 어느 간격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냐면 RC하고 IC는 한 3km, 5km 정도 되니까 IC까지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직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또 측면으로 분사되는 시설이 있어요. 그 화재를 진압하는. 그렇기 때문에 방제 시설이 10년 전보다 훨씬 좋아지가 현재 서부간선도로하고 동부간선도로하고 건설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철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지하와 관련해서도 이제 공약이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저쪽에 그 가자역
그쪽이 경의선 지금 해갖고 연트럴 파크에서 성공했는데 어떤 좋은 그런 그 보관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철도 지상에 있는 철도로 지하를 내리면은 실제 그 설 수 있는 땅은 역 근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길쭉으로 하여 이 길쭉한 데는 공원화할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도시철도는 지하하면 그 땅이 서울시 건데 일반 철도를 지하하면 그는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2호선 일부분 빼고는 다 일반 철도예요. 그걸 지하를 하면 땅 주인은 서울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도심 개발과 철도를 같은 사고를 보고 돈을 같이 씁니다. 이런 방법을 해서 저는 가칭 대도시 도심철도 지하 및 도심재생 추진 특별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부 개발 이익금을 지하하는 공사비에 넣어야죠. 근데 이 법이 뭐 갑자기 만들자는 게 아니고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상철을 지하하자는 거는 지금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다 공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20조, 30조가 드는데 실제 지상부에 돈이 되는 구간은 서울역 부근하고 창동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하하면 돈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철도 지하 사업 특별 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한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움직이는 모든 것은 교통이라는 책을 우리 김창준 교수님이 폈어요. 저도 그 100% 이제 동감합니다. 저희 교통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런 우리 지도자를 뽑을 때는 교통 정책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 해서 너무 고맙고, 두 번째는 이런 여야를 떠나서 제가 보고도 지금 박영선 후보 쪽에 몇 개의 공약은 본받을 만한데 이거는 좀 통 큰 정치로 뭐 똑같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좀 배울 만한 거는 통권 정치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에 내년 3월 9일하고 6월 1일은 대통령 선거와 또 서울시장이 있는데 그때는 직접 후보가 나와서 이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교통학회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